자, 수사의 기본 개념. 이제 수사로 들어갔다. 제2편 수사. 우리 교재는 26페이지 수사의 기본 개념 나오고, 수사의 의의 나오고요. 수사의 개념의 별표 한두 개 해놓으세요. 수사의 개념. 뒤에 가면 쓰입니다. 두세 개. 수사라는 것은 범죄를 조사해가지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지, 그지? 재판에 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도 계속 그 공소를 유지해서 끝까지 처벌할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둘지,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범죄 혐의를 명백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수사의 필요성 얘기죠. 공소지기와 유지 여부, 이것도 수사의 필요성입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구별 개념의 내사가 나오고요. 내사. 내부적 조사하고 뭘 해야 수사가 개시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지? 내사하고 수사 사이에 입건이 있어야 되죠. 입건. 사건 수리 입건이 있어야 됩니다. 고전 단계를 내사 내부적 조사라 그랬죠. 3번 수사의 시간적 한계가 공소제기 전에만 보통 수사가 허용되는데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는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나중에 가면 공소제기 후에 수사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수사의 성격은 한목적성 원리. 한목적성이란 말이 무슨 말을 그랬죠? 목적에 합치됨, 수단이 목적에 합치됨 이 말인데, 재량을 넓게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죠. 뭐 그런 거는 가볍게 보시고 문제 하나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2절 수사기관. 수사기관에는 검사 있고 사법경찰관 둘 다 있다 그랬죠. 뭐 조만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둘 다 수사기관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검사는 뒤에 소송이 주체에서 따로 다루고요. 여기 사법경찰 관리가 나오는데 뭐 경찰학에서 다시 상세히 할런지 모르겠는데 기초개념으로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는 상식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경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위가 제일 낫죠. 위감정총인가?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지휘권, 수사 개시권도 있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된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사법경찰관은 수사 개시권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보죠.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 8급, 9급인가? 까지가 사법경찰리고요. 수사 개시권은 없습니다. 수사의 보조일 뿐이죠.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특별사법경찰관리 개념도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만 사법경찰 관리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산림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다음에 교도소장, 소녀원장, 산림공무원, 세관공무원, 근로감독관, 뭐 알바했는데 돈을 안 주잖아. 그러면 근로감독관한테 고발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옵니다. 사법경찰관의 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KTX 그 공안들 있죠. 공안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등에. 혹시 몰라요. 이번에 그 시험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관계 문제가 수사권 그 조정 문제하고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별표 하나 두 개는 해놓으세요.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관계. 지금까지의 관계는 둘이 이제 같은 정부 내고요. 법무부하고 다시 또 행자부로 이름을 바꿨던가? 행자부 소속이었죠. 검사는 법무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행자부 소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검사가 그 사법경찰관을 지휘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검사가 상명이었고
경찰은 하복 관계였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따랐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했죠. 해가지고 이걸 없앴어요. 상명 하복 관계를 없앴고 대신 지휘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복종해야 되는 지휘 감독 관계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직적이죠. 법무부 검사가 위에서 지휘하고 밑에 상행이 따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평적 구분적으로 바꾸자는 게 다시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들은 기소만 담당하고 중요한 사건 2차 사건만 담당해라.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1차 수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원래 요구는 검사들은 오로지 기소하고 그 재판만 담당하고 미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 커져 있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 천천히 힘을 죽이는 쪽으로 해야 되고 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이걸 또 쪼개는 것을 동시에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게 민정수석에서 나온 얘기가 자치 경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여러 가지로 뭐 고안 수사권, 뭐 일반 수사권 해가지고 쪼개는 걸로 권력을 쪼개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또 이게 뭐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출제하는 사람이 울분에 묻혀서 한번 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따끔씩 한번 나옵니다. 이 권력 한 번씩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첫 번째 기초적으로 봐야 될 게 그 검사는 수사의 주제로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줄 쳐놓으세요. 검사 일단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데 그 참고해 보면 옛날 얘기가 되겠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검찰청법 53조는 삭제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상명하복 관계는 아닙니다. 위에서 까라면 밑에서는 까는 관계에서 때렸어요. 여태까지.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지휘해서 그에 따르는 관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 법적 지위로 가면은 검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수사의 주제로서의 검사 지위가 있고요. 따라서 기소권,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 그 다음에 뭐 공판 진행권, 그 다음에 형 집행권까지 다 갖습니다. 수사 종결권까지.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장 요구하는 핵심 요구가 뭐냐 하면 사실은 수사 종결권이에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없고 수사에 착수권이 있는데 착수를 하게 되면 스스로 종결을 못하고 무조건 검사한테 다 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량권이 매우 적게 되죠. 무조건 검사한테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는 것이 핵심이고 이걸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제에서 1번 사법경찰관리지휘 아까 본 거죠. 또 이거 나오네요. 사법경찰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범인 번져 사실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사 주체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논쟁이 됐을 때. 그 관계가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인지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범죄 인지서.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권한을 가질 뿐인데,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그 사법경찰관의 할 일하고 사법경찰리가 할 일이 구분되는데요. 그 밑에 판례를 잘 보십시오. 다만 사법경찰리라 할지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 명령을 받으며 사법경찰관의 사무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어떤 직무를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법경찰리라 하더라도. 그걸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29페이지 있는데요. 사법경찰관리거나 먼저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수사 개시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장 청구권이 없죠.
영장 청구는 누구한테만 했다고? 검사한테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증거보전 청구는 증인신문 청구, 판사에 대한 청구는 다 검사에게만 있고요. 사법경찰 리에 관하는 수사 보조기관이 불가하니까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근데 딱 두 개가 사법경찰 리에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장 집행권과 현행법인 체포 및 인도받을 권리. 험한 일이죠. 험한 일. 몸모로 때우는 일입니다. 영장 집행과 현행법 체포 및 인도받을 권리. 그것만 사법경찰 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바로 내려가죠.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 지휘 감독의 관계다. 수사에서 인권보장과 수사 이중화 방지로 하여 검사 일반적 구체적 지휘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 관리는 따라야 됩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래 따라야 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거 줄쳐놨어요. 이거 없애자는 거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 송부해야 된다. 즉 수사 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수사 종결을 사법경찰관이 못하고 검사한테 다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없애달라는 게 수사권 독립론 또는 수사권 조정론인데, 아직 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뭐 치열한 또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어제 부장 검사 하나가 사표 내고 가버렸더라고. 들어서 못하겠다고. 빨리 나갈 사람 빨리 나가야지. 하기 싫은 사람은 하라고 일부러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막 논의가 될 때에, 그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가 될 때에 둘이 이제 막 또 치고받고 싸웠어요. 법무부 소속 검사하고 행자부 소속 경찰하고 싸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봤어요.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명하복 관계 없애고 지휘감독 관계로 바꾸고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세부적 조정했는데 근본적인 건 안 변했죠. 그러면서 요 수사 지휘를 그대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우리가 받는데 요 지휘에 관한 사항을 사법경찰 쪽에서는,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달라 그랬고, 처음에 이제 원래 이 법무부 불령으로 돼 있었어요. 법무부 불령으로. 그 법무부 소속은 검찰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령으로 만들면 사법경찰관한테 불리할 거니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맨 밑에 나오는 그 긴 조문이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에서 불령이면 틀립니다. 불령. 법무부령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 굉장히 양이 많은데 문제화 될 만한 것만 봤어요. 그래서 그 지휘 감독의 방식의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이게 다른 시험에 그건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이긴 하지만 나왔습니다. 지휘 감독의 방식. 먼저 지휘감독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검사가 사법경찰 관리에게 사건에 관한 구체적 지휘할 때는 서면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 공조 정보 시스템이니까 이건 이메일이겠죠. 이메일로 해놨는데, 경찰이 검사한테 가장 갖는 불만이 그거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전화가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공문, 문서로 해라. 문서로. 말로 하지 마라.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할 수 없죠.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하는 경우, 이거는 그때
두 문자를 따나 이런 거를 뭐 생각하면 되죠.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명확한 경우, 현장에서 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 전화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항변권을 해달라. 항변권을 검사의 지휘에서 사법경찰관이 항변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인정이 안 됐어요. 항변권이나 이의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재지휘 건의권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 좀 해놓으세요. 항변권 X, 이의 신청권 X 해놓으세요. 이런 것까지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지휘 내용의 적법성 줄쳐놓고요. 적법성. 그 다음에 정당성 줄쳐놓고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럴 때 명확성 줄쳐놓고 이럴 때는 해당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재지휘 건의 줄쳐놓고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다 틀린단 말이야. 재지휘를 다시 지휘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 적법성, 정당성 요 개념이 뒤에 많이 써요. 적법성, 정당성 요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법성은 법에 맞다는 거고요. 법에 맞다. 그래서 적법성에 위배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밑에 써놓으세요. 불법. 법을 위반한 거죠. 불법이고. 정당성은 법대로 했는데 법대로 한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당이라고 그러죠. 정당성이 위배된 것을 부당이라고 합니다. 정당성 또는 뭐 타당성. 그래서 뭐 적법성, 합법성, 정당성 또 다른 말로도 쓰이는데 정당성. 재량을 너무 남용한 경우 여기 정당성에 들어가면 정당성이 위배됩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근데 요게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설명하다 보면 항상 부닥치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사과 또는 배 또는 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어라. 세 개 중에 어느 한 개만 먹어라.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세 개 중에. 근데 그거를 옮기는 연락하는 친구가 길쌤이 있잖아. 사과, 배, 감 중에 사과만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지. 사과와 배만 한해서 먹으라고 했어. 그럼 틀리는 거지가 되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길쌤이 사과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 해도 되는 거지. 사과만이라고 한정한 게 아니잖아, 그지? 사과, 배 둘 중에 아무거나 먹으라 해도 됐어. 이러면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적법성, 정당성, 명확성 세 개 다 위반됐을 때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확성 하나만 명확하지 않다, 그지? 거기 위반돼도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적법성이 위반된다, 불법이다 하고 할 때는 하나만 해서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어요. 그걸 빼고 적법성 또는 정당성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이러면 맞죠? 근데 적법성 또는 정당성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럼 뭘 뺀 거야? 명확하지 않아. 그걸 뺀 거죠. 그죠? 명확성 위반해. 그지?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의 봐봐.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해 이렇게 한정했단 말이에요. 세 개 중에 두 개로 한정했죠. 이러면 틀린 얘기가 돼요. 뭐가 하나 빠진 거야? 적법성이 빠진 거잖아. 그지?
한의가 없고 적법성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에 명확하지 예언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에게 지혜진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죠. 세 개 중에 두 개라도 세 개가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의 객관식 문제가 많고 질문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감독권의 보장에 관한 절차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 한 재작년 시험쯤에 나온 것 같은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출전해서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해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서를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고 체포 구속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도에 있는 때는 즉시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권오호 인권오호 직무입니다. 인권오호 직무 방해죄고 이 검사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상 인권오호 직무 방해죄로 처벌이 돼요. 처벌이. 그래서 저기 보통 경찰이 긴급 체포,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한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죠. 검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법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이 서천 경찰서 뭐 경위인지 경위인가 뭐 경정인 중에 되겠구나. 경정한 아니다. 경사쯤 돼. 경사한테 그 긴급 체포된 피의자 좀 데리고 와. 피의자 호송해서 검찰청까지 데리고 와 그랬거든. 근데 이 당시가 이제 수사권 독립은 막 예어나서 경찰하고 검사하고 그 감정이 안 좋을 때였어.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못 데려가시 네가 데려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경사가 수사권 독립노 외치면서 독립투사를 했어. 그랬더니만 검사가 이걸로 기소를 한 거야. 인권오호 직무방해죄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이 검사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케오페 당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영장 청구권, 조서의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요. 뭐 형사법 뒤에 공부하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판례 별표 3개 좀 해놓으세요. 판례 8개 3개 넣고 요 판례 참 그다음에 연결했는데 아이고 관련 페이지를 안 갖고 왔네. 연결해서 볼게요.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줄쳐놓고 긴급 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적법성 동감해서 적법성 요거 말입니다. 정당성 아니야. 정당성.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 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줄쳐놓으세요. 피의자를 검찰에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지휘라는 거죠. 경사한테 요구한 것은.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 일환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 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출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자, 줄쳐놓고 적법에 동하면서 적법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인출하는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준수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 해놓고 관련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이거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거 자꾸 까먹네. 이거 책을 찾아온다는 거를.
96페이지로 연결해서 화살표해가지고 96페이지로 보내놓고 자 96페이지 갑니다. 바로 가서 보시죠. 96페이지에 가면 가운데 판례가 나오고요. 자, 그 옆에다가는 우리가 홈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야? 31페이지. 31페이지부터 왔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화살표로. 자, 그리고 그 판례를 읽어보죠. 노는 것 같은데. 자, 요게 그 30 어디야? 96페이지 있는 판례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권과 함께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의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 체포의 적법성 별표놓고요. 이게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 여부죠. 불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됐다 객관적에 나타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뿐 긴급 체포의 합당성, 이게 바로 정당성이죠. 아까 요 말이 생각이 안 났네. 정당성. 이걸 어기면 바로 부당이 된다 그랬죠. 부당. 합당성 줄쳐놓고 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 아니다 또 해놨어. 아니. 그래서 적법성, 긴급체포가 법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구속 사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를 더 추가해서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므로 임의 수사라는 거죠. 임의 수사. 임의 수사라고 할 때 수사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임의 수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피의자는 검사의 추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추소 요구에 동의한 때 하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검사는 피의자 대면권을 가진다. 피의자 대면권을 가진다. 그래서 사법경찰 보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얘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대면권을 갖는 거는 긴급체포의 적법성만 판단할 때 그렇게 엄격한 때만 가능한 것이지 정당성 판단하거나 또는 사유 보호하기 위한 사유는 안 된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줄여놓고 더 줄였어요. 다시 이 피의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대면 조사하러 데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법경찰관 쪽이 이긴 거예요. 왜? 지금 피의자는 누구 소중에 있어? 누구 수중에 있어? 얘한테 있지. 그래서 야 검사가 네 데려오라 그러는데 너 갈래? 갈래 시비를 이렇게 겁주면 안 갈까? 아니야 괜찮아요 그럴 거 아니야. 갈래? 그럴 때 얘 갈라고 하는 것은 둘이 싸움이 대판부터가 너희 새끼하고 수사 안 받을 이럴 때만 갈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검사 앞에 그지? 그래서 어정하면 사법경찰관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결국 검사가 데려오라 그러면 얘 잘 구슬리면 되지. 너 안 가도 되겠지. 나중에 검사 만나봐도 되겠지. 이래도 되잖아, 그지? 그렇게 수사권을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우리가 본 31페이지 되돌아가고 수사권 독립론 거기에 써놨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데 경찰 시험에 잘 안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찰 시험에 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저 위에서는 이렇게 했죠. 이 새끼들이 지금 항의하는 거야 뭐야? 수사권 독립론을 시험에 내? 이 새끼들이 이런 식의 눈총을 받을까 싶어서 안 냈더라고. 안 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이제 피의자 수사기관 받고 피의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건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수사를 개시할 때 입건이 돼야 됩니다. 사건 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가볍게 보세요. 그다음에 종기 언제부터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냐? 수사가 끝나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로 바뀌니까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송법상 G 나오는데 역시 가볍게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고 증거 방법도 되고 곧 당사가 될 준당사의 지위도 인정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4 피의자 소송법상 권리 요점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이쪽은 뭐 다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온 걸 미리 정리해 놨을 뿐이고 별로 볼 게 없고요. 그 주의하고 심화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주의하 부분. 그건 별표 하나 해놓았어요. 주의 하나, 심화 하나 해놓은데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바퀴 돌아와서 뒷부분을 보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세요. 오히려 앞에 있는 정리입니다. 한 바퀴 돌아와서 보는 것이 좋아요. 지금 뭐 설명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니까. 그때 보고, 자, 그 다음에 제4절 수사의 조건을 갔는데, 수사의 조건은 전체적으로 별표 3개 달아 놓았어요. 항상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의 조건은 별표 3개, 4개. 예. 수사는 필연적으로 수사 상대방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뭐 인격권을 해하거나 수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명예훼손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수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수사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거는 이미 수사했던 강제성 불문하고 다 모든 수사의 공통된 조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수사의 그 의의를 잠깐 봤었죠. 수사라는 것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서 뭘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공소 제기를 위한 거라 그랬죠, 그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게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사는 먼저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사할 필요성. 이 범인을 확인해 가지고 재판에 걸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걸 판단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게 그렇지만 비례성이 요구된다 그랬죠, 그죠? 균형성이 요구됩니다. 그걸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상당성이에요, 상당성. 상당성이란 말이 이 상이 서로 상 이거 형법에서 자주 쓰는데 한자로 쓰면 서로상이야, 서로상. 서로상 마땅할 당. 서로 마땅하다. 서로 맞다 이 말이야. 서로 맞아. 수사 목적하고 수사 수단 사이에 목적의 그게 균형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적합성, 필요성, 그다음에 상당성, 뭐 비례성, 뭐 같은 말을 써요. 균형성, 법익 침해 균형성 이런 말 상당성으로 표현합니다. 형법에서도 상당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정당방위 행위도 상당하다 그러면 처벌 안 하잖아요. 사회 일반적인 상교하고 맞다 그러면 처벌 안 합니다.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수사는 왜 필요하냐면 범죄 혐의를 알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범죄가 매우 경미한 범죄라서 그냥 봐줘도 될 것 같다. 뭐 파지 몇 장 훔쳤다. 그리고 뭐 폭행을 했는데 폭언을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폭언 폭행이다. 물을 끼얹었다. 이것도 폭행이지. 물을 끼얹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끼얹으라고 하는 게 뭐 실수로 끼얹었다 이러면 과실 폭행도 처벌하나? 과실 폭행? 과실치상은 처벌하죠. 과실 폭행은 처벌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단 말이야.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또 공소 제기를 위한 거죠. 공소 제기 위한 거. 그래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조건이 구비돼야 즉
기소를 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야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당성은 비례관계, 목적하고 수단과의 균형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아까 뭐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랴, 또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상당성,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신의칙도 요구됩니다. 신의칙이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말을 줄인 말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 사회생활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근데 뭐 점점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광고들이 많죠. 과장 광고 많죠. 과장 확대 광고들 많습니다. 뭐 경찰 학원만 해도 뭐 과장 광고 하는 학원들이 많죠. 뭐 10명 중에 7, 8명이 자기 학원 출신이니 뭐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예요. 근데 사기죄로 기소를 아무도 안 하잖아. 뭐 아무도 잘 안 믿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속일 수도 있죠. 속이죠 많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뭐 택배 왔습니다. 그러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 열어놓고는 이제 문 열면 들어가서 사보고, 그지? 그런 거 속이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마약 살래 그러놓고 경찰관이 마약 살래 그러놓고 마약 샀게 그러면 산다고 하는 순간, 또는 마약을 팔래 그러놓고 파는 순간 잡아들이는 거, 함정 수사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신의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거 함정 수사 유괴 시험에, 경찰 시험에 1년에 한 번은 꼭 나와요. 함정 수사가. 그다음에 요 필요성과 관계되는 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구비와 관계되는 거. 자, 그래서 먼저 그 범죄미가 인정이 돼야, 즉 범죄미를 수사기관이 알아야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범죄미는 누가 봐도 범죄다 이럴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봐서 저놈이 범죄이다, 저놈이 폭행범이다, 저놈이 뭐 소매치기다, 마약범이다, 이렇게 주관적 주관, 수사기관의 주관적 힘으로 충분하고 객관적 힘이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객관적 힘이까지 필요한 것은 체포구속할 때 필요해요. 체포구속할 때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봐도 이놈이 틀림없는 범죄인데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힘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조건을 구비를 해야지만, 또는 소송 조건을 구비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그래서 그 소송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소송 조건 내가 첫날에 다 외워오라 그랬지, 그제? 다 외웠어? 소송 조건 총 몇 개였어? 4개가 아니지. 형식 재판이 4개고, 관할 위반 판결, 관할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3개이지.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신고 관할.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사유 어떻게 외우라고? 확사 공개. 못 외웠구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사면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 완성됐을 경우, 법령이 개폐되고 형이 폐지됐을 경우, 자,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 사유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취사 경범, 공소 취소, 사면, 관할의 경합,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데 취사 경범. 그 다음에 공사 판결 사유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재판이 모여니까 다 치고 고쳐, 재무 다 치고 고쳐. 제가 재판권이 없는데 무가 이게 많이 쓰인다 그랬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관한 무효인 때, 그 다음에 다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다시 공소가 되었을 때, 취는 공소 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도 발견 없이 다시 기소가 됐을 때, 고가 신고죄 고소가 없을 때, 또는 고소 취소됐을 때, 처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요 경우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에 위반되면, 형사재판 사유가 있으면 유죄무죄 실제 재판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형사재판 끝내죠. 기소해봐야 재판을 끝까지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수사 과정에 밝혀지면 처음부터 밝혀지면 이 사건에 확정 판결이 있어. 이 사건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어.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수사는 스톱돼야 되죠. 그래서 일반 소송 조건은 수사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조건이 구비되거나 구비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친고죄 고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소조건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소송 조건은 수사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문제가 있어요. 친고죄 고소전 수사. 친고죄가 뭔지 이야기했고요. 이게 옛날에 강간죄가 친고죄 쓸 때 설명하기 되게 편했는데, 왜냐하면 논쟁이 있습니다. 그 친고죄 고소전, 이 강간죄가 친고죄였었을 때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고소 없이는 뭐 수사 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뭐 절충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때 아니 강간 피해자가 네 애인이야, 애인인데 이 강간한 새끼 있잖아, 강간범이 있는데 이 피해자인 네 애인이 강간범한테 강간다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이 새끼를 처벌한다고 고소를 해야지만 이놈을 잡겠어? 현행범을 체포하겠어? 아니면 보는 순간 이 새끼를 때려잡아야 되겠어? 고소 안 하더라도 보는 순간 때려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고소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래서 대원 판례가 절충이었습니다.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한은 실제 고소를 안 하더라도 고소의 가능성만 있으면 다 고소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 판례였는데, 이 강간죄가 이제 친고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고소 하나 안 하나 강간범, 강제추행범은 그냥 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은 거는 요즘에 그 친고죄가 사모비누밖에 없다 그랬죠. 사모비누. 사가 뭐였어? 사자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뭐가 모욕죄고, 비밀, 침해, 업무상 비밀누설죄인데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거죠. 인터넷에 댓글 조금만 이상하게 달아도 모욕죄 다 고소해버려요. 댓글. 최순실이야 뭐 이래도 모욕죄가 된단 말이야. 비하적인 표현만 나오면. 근데 어제 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타임 광장에 노무현 그 비하 광고 있죠. 노알라를 그래서 코알라 얼굴로 합성해 놓은 거, 그걸 생일 광고로 올렸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에 사는 애야. 그래야 바로 계약을 하고 있겠지, 그지? 그래서 미국에 사는 뭐 일베라고 하는 지칭하는 종자들 있지. 얘네들이 한 것 같은데 또 이걸 또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알았어, 벌써. 알아가지고 이제 그 미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가중처벌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처벌하려고 그런다고. 얘 잡아서 우리나라 끌고 오면 범죄 인도 협정에서 끌고 오면 우리나라 처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것밖에 안 돼. 근데 미국은 뭐 몇십 년도 가능하니까 미국에서 처벌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이제 미국법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사자명예훼손죄니까 이 노무현 재단에서 그 유족에서 고소를 해야 되죠. 근데 고소 안 한다 말 없을 때 얘를 잡아서 수사를 하나 못하나 이건데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아직 고소 안 했더라도 수사 가능합니다. 우리 수사 가능하고, 미국은 뭐 법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자명예훼손죄라고 따로 처벌하지 않겠죠. 뭐 그냥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건 알아둬야 됩니다.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고소 안 받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친고죄 고소만큼만은 수사 조건이 아닙니다.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가능하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비례성 상당성 좀 이따 다시 보고 판례.
그래서 목적이 높으면 수단이 높고 목적이 낮으면 수단도 낮다는 것 비례성. 그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술 금지 원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술이란 말이 사기적 술책 이 말을 줄인 말입니다. 사기적 술책.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함정수사고요. 책에 가서 요 고소의 친고죄 고소전 수사 있죠. 그게 중요하고 그 판례에다가 별표를 한 4-5개 해놓으세요. 35페이지요 판례. 그리고 옆에다가 암송할 것 쓰나 외워버리세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암송할 것. 본능적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도록. 자 볼까요? 먼저 그 형법 얘기도 또 알아야 되지. 형법 내가 이거 뒤에 해놨나? 요거 봐봐. 그러니까 형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형법에 범죄 성립 요건이 있죠. 범죄 성립 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이걸 줄인 말이 범죄 성립 요건이야. 필요한 조건. 그러면 먼저 살해죄의 범죄 성립 요건은 형법 250조 규정한 사람을 살해한 자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저기에. 그걸 뭐라고 부르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줄여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러지, 그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지.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내두고 간 게 이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어디야 전주 고준희양 사건. 애를 아버지가 발로 차가지고 막 학대를 한 다음에 던져놔가지고 죽였잖아, 그치? 이게 과연 사람을 학대 치사인데 여기나 해당하지 않느냐? 사람을 살해한 자에는 혹시 해당하지 않을까? 학대 치사라도. 학대 치사는 살인 고의는 없다는 거죠. 살인 고의는 없는데 학대하다 보니까 죽었다는 거고.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하기는 그 고준희 애를 이렇게 버려두면 죽을 것 같았는데도 죽일 의도로 그냥 했다. 그러면 살인 고의가 있으니까 여기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준희 친아버지가 과연 학대 치사에 그치느냐 또는 폭행 치사에 그치느냐 아니면 고의 살인죄가 되느냐 문제. 여기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고의로 이러면 죽을 것 같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때리고 방치하고 약도 안 먹이고 이랬느냐. 요즘에 조금 넓게 인정하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선장 자기가 퇴선 명령 안 내리고 나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퇴선 명령을 안 내리고 나갔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했죠.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고 살인죄, 부작위한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범죄를 성립하는 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형수를 사형 집행한 교도관도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갈까요? 구성요건 해당성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 해당성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에 들어갑니다. 뭐 교수형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교도관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또 사형해야 되죠. 사형하고 그 교도관을 사형한 교도관도 또 사형하고. 그러면 지구에 사람이 안 남아나겠지, 그지?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야? 사람을 살해한 얘기라도 법에 위반돼야 된다, 그지? 법질서 전체에 비춰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위법성이 나오는 거고. 또 우리 형법은 고전주의 원리에 따라 신에게서부터 인간의 세계로 넘어왔, 인간 이성을 존중했던 이 세계로 넘어왔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 이성에 따라서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자. 죄형 법정주의가 나왔고, 그러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런 죄를 지르면 어떤 이런 형벌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면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겠는가. 이게 고전주의 핵심 논리입니다. 고전주의의 형법학의. 근데 이런 이성이 없는 놈은 아무리 법을 갖다 놔봐야 소기의 경일기라는 게 그죠. 소에다가 불경을 아무리 읊어봐봐. 소가 무슨 말을 듣나. 똑같단 말이야. 이성이 없는 사람, 즉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형벌을 가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없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기로 한다. 그게 바로 책임이죠. 책임.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요 세 가지가 범죄 성립하기 요건이죠. 구성의 외당성, 위법성, 책임. 근데 각각 깨지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위법성, 조각 사유 뭐가 있지?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그지? 긴급 피난, 뭐 자고 행위 이런 것들 있고 책임 능력이 깨지는 것, 책임이 깨지는 것, 책임 조각 사유 바로 이렇게 형사 미성이죠. 14세 미만이거나 14세 이상이라도 심신 상실 상태에 있거나 그다음에 강요된 결과 어떤 행위를 했거나 이럴 때 범죄 성립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무죄 판결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처벌 조건 이거 미리 좀 봐둬야 돼요. 처벌 조건 두 가지가 있죠. 주관적 처벌 조건, 그다음에 객관적 처벌 조건인데 주관적 처벌 조건은 인적 처벌 조각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친족 상도록 해서 좀 이따 하겠는데 아버지 물건을 아들이 훔쳤어. 엄마 지갑에 있는 걸 딸이 빼갔어. 그러면 그냥 형사 고소해서 처벌해야 돼? 그놈? 그러면 가족관계로 완전히 깨지는데 그래서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죠. 형 면제 사유가 들어갑니다.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들어가요. 처벌 안 해요. 범죄는 될지 몰라도 처벌 안 합니다. 그다음에 객관적 처벌 조건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미리 뇌물을 받아 처먹은 놈, 그 사전수재죄인데 그 놈을 처벌하려면 범죄는 성립됐지만 처벌하려면 그 놈이 공무원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이 객관적 처벌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놈을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건, 소추 조건이 있습니다. 소원 조건이 그건 우리가 공부했죠. 요 관할 일반 면속 공수기와 같은 형법에서 있는 소추 조건은 친고죄 고소,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원 의사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섯번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친고죄 고소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소추 조건이 들어가지 처벌 조건, 범죄 성립 조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요 판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 내가 이제 간란에 넣어놨나. 이게 즉시 고발 사건입니다. 줄여서 즉고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는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때 고발은 즉시 고발만을 말해요.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소조건 다른 말로 소조건이에요. 옆에 써놔. 소추 조건, 소조건. 이거 써있어 있다. 써있는데 써놨어. 교재는 써놨어. 소추 조건, 소송 조건에 불과하고 방해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별표해서 수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앞에 일반 소송 조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일반 소송 조건은 수사의 조건이에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수사의 조건 수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소송 조건은 수사의 조건인데 친고죄 고소는 수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는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정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을 놓은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했던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가 요건데 그 불법 체류자 있죠. 불체자들. 불법 체류자들. 뭐 중국 사람들 많죠. 대림도에 가면 그냥 중국이잖아요. 중국.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뭐 이 사람들이 어디 방어도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가야 돼. 싸움도 뭐 이 사람들 무시하면 무조건 칼로 찌르잖아. 그런 이미지가 뒤섞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시끄럽게 구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 경찰한테 불체자 했다고.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이놈들이 불법 체류자인지 수사를 바로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원래 일반 경찰은 불법 체류자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고 불법 체류자다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소 관리소 직원 이 사람들이 특별사법경찰 관리죠.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지만 일반 경찰은 수사가 가능해요.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경찰이 이 출동해서 주변에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 혐의 또는 안온 방해 혐의 그런 게 있나? 그런 걸로 수사를 착수하다 보니까 이 불법 체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출입관리소에 고소는 고발이 없어요. 그래도 불법 체류자로서 수사할 수 있느냐 이건데 수사할 수 있죠.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사법 경찰 관리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출입관리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어떤 고발도 즉시 고발이에요. 일반 고발이 아니고 즉시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해야 하더라도 위에서 본 특단의 사정만 즉 고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게 아닌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적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하자.